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8시 55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동시효과 구간인 현재 양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 상승보다는 하락이 멈추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짙지 않을까 싶은데 강한 상승 탄력이 아니거든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0.17% 상승으로 출발 준비합니다. 2439.53포인트, 2440선 언저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오늘장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깊은 하락을 재차 보여주면서 6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이 나왔는데요. 2440선 부근에서 출발하더라도 60일선 단번에 회복은 안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6거래 만에 상승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0.17%의 제한된 상승, 그래서 포인트로도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784.77포인트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찌감치 조금 더 빠르게 꺾였었죠. 그래서 5일선이 20일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발생했는데 오늘은 5일선이 60일선도 뚫고 내려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데드크로스를 보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좀 잡힐지 코스닥은 이런 이동평균선의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반등 분위기에 동참하려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개수로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수가 미묘한 상승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대체적으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이쪽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하는 C랩이나 오비고 어제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았었는데 오늘도 연속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랩이 어제 상한가였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15%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 자율주행 로봇 배달과 관련해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활용을 하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S트래픽이 가격 잠포까지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개별 뉴스 나온 종목군들은 이렇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대요. 게다가 이 전기차 충전 부분은 상당히 좀 핫한 산업 분위기도 한데 물적 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S트래픽 오늘장의 상한가로 이렇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도 대체로는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 쪽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중국의 원재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산업을 할 경우에는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래나노텍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도 8%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에서 6% 정도 추가 상승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에서는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할리번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종목군들이 S&P 500기업국 가운데서 상승률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보시면은 대부분이 석유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WTI가 3%나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배럴당 $90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사우디를 포함해서 이 몇몇 주변국들이 감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딱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모습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에너비스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5% 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주요 일정들은 다소 좀 소강 국면입니다. 섹터별로 게임스컴, 세계 3대 게임 박람회라고 하는데 게임스컴이 오늘 밤부터 현지 시간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중 수교 30주년, 오늘이 30주년 되면서 기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각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경색돼 왔던 상황인데 게다가 또 이번 정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중 각기 어떤 다른 입장을 좀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좀 일정 몇 가지, 그리고 우리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은 아닌데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6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대대적인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까, 전 세계의 시선이 좀 몰리고 있는 디데이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 해외 뉴스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수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반등세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보다 지수를 지키려는 힘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탄력이 꽤 괜찮습니다. 0.6% 안팎의 상승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은요, 0.5% 상승하며 2,447.52포인트권으로 출발합니다. 12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나타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딱 지수가 2,440선대 중반이 60일 이평선이 있는 부근입니다. 60일선 사수하려는 의지일까요? 오늘장에서 이런 움직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좀 더 깊게 하락했던 코스닥 반등 탄력도 약간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8% 반등이고요. 790선 거의 다 왔습니다. 789.79포인트 선이니까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6포인트 정도의 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매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과연 확실히 외국인이 등을 돌린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장중에 외국인 내내 사다가 이 막판에, 그리고 또 장 마치고 나서 집계된 데이터로 이렇게 약간의 매도가 좀 집계된 거고요. 오늘 장에서는 221억 원의 매도 우위로 외국인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부분 200억 정도 사면서 소화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1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58억 원 정도 매도 대응하고요. 개인과 기관이 소화해지는 포지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네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기 전에 프로그램 잠시 좀 보겠습니다. 차익, 비차익 거래, 거래소에서는 모두 다 순매도 나타나면서 450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200억가량 프로그램 상황이 모두 다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반등 분위기 뚜렷해서요. 업종별로도 그렇습니다. 오르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상승 탄력이 강한 sek터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이 음식료품으로 1.5%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라면 가격이 1년 만에 또 오른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확실히 음식료품에서도 라면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상승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삼양식품, 농심, 오리온, 오뚜기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의약품 섹터, 유통, 종이, 목재, 서비스 순으로 플러스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유통, 소비 이쪽이 조금 더 강하네요. 반면 오늘장에서 소외된 종목군입니다. 전기가스 안 좋고요. 보험 섹터도 약보합권 정도, 그리고 기계업종도 쉬어가는 양상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3-4개 업종 정도만 마이너스 불을 켜고 있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도 상승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종목은 SK하이닉스와 LG화학, 두 종목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헤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상승권 내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도 보합인 걸 보아하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오늘장에 대안이 되지는 못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톱10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은 삼성 SDI인데 1.36%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체로는 오름세 1% 미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 가깝게 오르면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삼성향 이런 종목군들 오늘장 조금 더 2차전지 내에서도 강한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오르는 종목의 개수가 1733개, 개장하니까 확실히 좋아졌네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4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원에서의 흐름, 1340원 선 하회하면서 여객 쪽의 움직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르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반등이라고 해도 그 각각의 의미가 다를 텐데요. 최현재 전문가부터 봐주시죠. 네, 오늘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라면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관련 주식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농심이 6%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오뚜기는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면 가격 인상, 농심이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농심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라면 가격 상승의 수혜는 농심이 제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라면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분기에 워낙 안 좋은 실적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럼 라면 가격 인상이 되면은 실적이 조금 개선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지금 정고점에 바짝 다가섰죠. 지금 12만 500원이 정고점인데 지금 오늘 장중에 12만 원까지 터치를 했네요. 뭐 추가 상승의 여력 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삼양식품의 강점은 지금 고환율의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구조다. 국내에서 밀양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가지고 2분기에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일어났죠. 전년 대비 약 90% 이상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 라면 가격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뭐 지금 이쪽 업체들의 좀 주가 움직임은 뭐 저점 매수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 봤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어제 이제 유가가 좀 올랐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올라가면서 워렌 버핏이 대박 났다 뭐 이런 뉴스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면 정유주들의 움직임이 뭐 나쁘진 않아요. 예,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정유 쪽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3% 이상 오르고 있고 SO일도 3% 정도 오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가가 그렇게 올라간 폭에 비하면 사실 세지는 않은 게 이제 미리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O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양봉을 내면서 요 근래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천연가스 쪽은 오히려 오늘 좀 시세가 좀 주춤합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권이긴 하지만 지금 음봉을 좀 길게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유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유가가 저는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낸다든지 전고점 부분까지 간다든지 이제 그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제 물론 사우디 쪽에서 감산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또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산유량을 그 역대 최대까지 지금 이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유가 부분에 있어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일 기준으로 저는 한 10만 한 6천, 6, 7천 정도까지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전체적으로 좀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쪽 좀 보고 있는데 셀업체에서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강했어요.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전체적인 뉴욕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했는데 2% 정도 상승했죠.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내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넘게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1.5% 상승. 좀 비슷한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셀업체는 양극재 보면 LNF 같은 경우에는 역시 1.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질 쪽을 보면은 첨보가 지금 0.7% 상승,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동박 쪽인데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C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도 역시 1% 정도 상승. 아주 강세라기보다는 지수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강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테슬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업황이야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지만은 현재 지수, 국내 시장 움직임, 테슬라 움직임 전체적으로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가 지금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900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300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소폭 강세도 지금 나타날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뉴욕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테슬라만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 과정에서 강세가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뭐 2차 전지 쪽에 장기적인 업황 이런 거는 유효하지만은 뭐 너무 지나치게 뭐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방산주들이 뭐 요 근래에도 시세가 꺾이질 않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 상당히 좀 견조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LIG 넥스원 목가 상향 리포트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뭐 상승권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뭐 한 번 정도 더 레벨업이 뭐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방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고, 현대로템은 오늘 또 이제 뭐 신고가를 또 이제 내고 있는 분위기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보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LIG 넥스원. 근데 이제 보면 중저가 쪽은 별로 그렇게 시세가 없어요. AP위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뭐 퍼스텍이라든가 뭐 이런 쪽 보면 시세가 별로 없죠. 이 얘기는 이제 항공주를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이쪽 방산 이런 쪽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뭐 테마 또 이제 뭐 퍼스텍,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대북 관련주로 돼 있죠.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실적을 보는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의 초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더 레벨업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단지 지금 이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겠다는 거는 조금은 지금은 좀 약간 가격이 높다기보다는 좀 이격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지금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은 좀 기다려 보시되,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의 그 레벨업을 좀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뭐 연일 증권가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아가지고요. 신기수 전문가도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군이네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네, 폴드올펀이 지금 사상 최대 예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4% 상승하고 있고, 파인테크닉스도 3.7% 거의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KH박텍도 4.7% 거의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세 업체 간의 주가 움직임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낙폭이 가장 깊었던 파인테크닉스는 오히려 상승폭은 제일 적어요. 차라리 뭐 KH박텍이나 세경 하이테크는 낙폭이 조금 적었지만은, 오늘 강한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는 결국에는 회사 인적 분할 얘기를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 관련주 매수는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대비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 개선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실적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니까 7, 8, 9월 아닙니까? 그러면은 8월도 있고 9월도 있다. 뭐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좀 있어는 보입니다. 매수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셀 부품 종목군도 지금 사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오늘 체크포인트에서도 나왔었죠.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게임스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제일 관심 받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크래프톤하고 네오위즈일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피해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마 내년도에 출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뭐 트레일러 영상을 선보인다든지 아마 좀 신작 발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이제 길게 음봉을 좀 누리고 있죠. 발표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재료 노출성을 이제 보이는데 단기적인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 때 이제 꽤 있고,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리포트들의 어떤 톤도 보면은 이제 실적보다는 어떤 이제 신작 모멘텀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앞으로 신작 부분에 있어 출시 지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출시되면은 얼마나 그게 흥행이 잘 될지 이런 것들 보자 뭐 이러면서 좀 이제 뭐 하단을 방어한 듯한 느낌의 리포트들이 좀 있죠. 게임주들도 요번에 이제 시장 반응이 좀 시작이 되면은 이쪽도 계속해가지고 좀 갈 수 있는 쪽이고, 여전히 바닥권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반등이 좀 나온 종목들이라 할지라도 바닥권이라 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은 거의 바닥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 펄어비스는 이제 제일 지금 이제 시장 기대가 뭐 도깨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중에 지금 사서 조금 중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니까요. 그런 종목들 한번 선별 접근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종목군들을 쭉 봐주셨어요. 최원수 전문가 라면, 2차전지, 그리고 핸드셋 부품주들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 정유라든지 방산 섹터 좀 두루두루 이렇게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10분의 승부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서서 S트래픽 같은 경우 물적 분할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SK 네트워크스의 매각이 되네요. 그래서 뉴스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두 분의 시각 담아서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은 아직은 좀 무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들이 시장에 영 조명을 받지를 못합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오늘의 흐름은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반도체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죠. 미국 시장에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하지만 이제 뭐 바닥 다지기 국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은 그다지 뭐 커 보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전저점 이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지수가 지금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가지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만약에 오늘 뭐 상승을 유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상승하고 내일이나 뭐 모레 좀 빠지면은 뭐 그때 다시 뭐 저가매수 기회 제공하지 않을까. 오늘 보합권이기 때문에 뭐 오늘 사도 뭐 오늘 일부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차트 모습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이닉스는 역시 뭐 저번에 이제 같이 7월 달에 저점이 86,300원인데 뭐 거기 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결국에는 93,000원대, 92,000원대, 9만원 초반대는 여전히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 지금 어느 정도 뭐 5일, 6일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빠졌는데 뭐 추가적인 하락폭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은 역시 반도체 투탑이 지켜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앞서서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식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바뀌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먼저 원자재 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한 노력, 여기에 영향을 받는 리튬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오늘은 급등 리스트에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나노텍도 그렇고요. 미래나노텍 현재 1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이 리튬 호수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폐배터리 산업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웰크론 한텍이 같이 좀 사업을 영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한 1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탄산 리튬 가격이 1년 만에 400% 가깝게 상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유일 에너테크 관련주 역시 다 묶이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포스코 엠텍은 앞서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워낙에 리튬 쪽이 부각이 될 때마다 오름세를 나타내더라고요. 현재도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프로는 리튬 이온 2차전지 활성화 장비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로까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도 플러스 대율에 합류하면서 2%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군들 워낙에 좀 잘 알려져 있던 투자 아이디어는 아니기는 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신교수 전문가님?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단발성으로 이제 봐야 되겠고,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뭐 이제 신고가를 이제 엄청나게 지금 쓰면서 올라가고 있고, 웰크로한텍도 이제 요 근래에도 살짝 좀 꿈틀꿈틀 대다가, 조정받았다가 오늘 또 이제 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뭐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일종의 그 테마성
섹터로 좀 인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장주가 중요한데 미래나노텍이 대장을 지금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튬 가격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첨예한 이슈라서 아마 이제 모멘텀이 뭐 오늘 반짝하고 끝날 모멘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늘 이제 단기 매물을 맞게 돼 있고 단기 매물을 맞은 후에는 또 큰 폭의 조정이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을 대장주로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 의존도 줄이는 것,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미래나노텍이 대장이다 기준점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안 좋은 쪽도 이쪽 중국 관련돼서 화장품주들 오늘 안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다 오르는데도 못 오릅니다. 네, 현재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의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이쪽은 계속해서 관심권 내에서 배제해야 되는 건지 과연 바닥은 어디일지 최원재 전문가님 오랜만에 화장품주 볼까요? 아모레는 지금 52주 신저가 또 나오네요. 지금 다른 종목들을 봤는데 아모레퍼시픽만 유독 약하네요. 뭐 코스맥스, LG생활건강 뭐 이런 쪽은 지금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만 유독 약한데 뭐 특별한 뉴스가 있나 좀 봤더니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뭐 결국엔 점유율이 예전만 못하고 판매량도 뭐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메이커들하고의 경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예전에 한류바람 타고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제품이 많이 팔렸는데 물론 설화수하고 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쟁력은 조금 있는데 뭐 이니스프리 참패했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뭐 에스티로더라든가 뭐 다른 업체들이 뭐 시장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어느 정도 탈피해서 다른 것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실적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실적 쉽게 돌아서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제외한 중국 쪽의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제외한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S트래픽이 상한가로 출발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트래픽 그대로 상한가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에 전기차 충전 사업 부문을 받아가는 SK네트워크스도 이 부분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윈윈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SK네트워크스 장 초반에 9% 가깝게 오르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6% 정도의 양호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도 나란히 오르고요. 전기차 충전 테마주도 같이 오르나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니까 뭐 아모센스라든지 이쪽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전기차 충전과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전기차 충전 종목들이 이렇게 오른다고 보기보다도 그냥 S트래픽의 어떤 개별적인 이제 개별 모멘텀을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뭐 이제 SK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가는다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큰 회사로 가는 거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S트래픽,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접근은 사실 저는 그렇게 오늘 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는 그 S트래픽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겠죠.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으니까 점 상한가로 시작하면 사실 고민이 없습니다. 이제 뭐 상한가가 풀리면은 바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안 풀리면은 오늘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점 상한가가 뭐 세 방, 네 방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모멘텀이 그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이제 아마 매도기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S트래픽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대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수소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다른 신재생 관련된 종목 다 가는데 너무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길목지키게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가 올까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태양광, 풍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전 정부 대비로 수소를 좀 터부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첫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 활성화 정책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퓨얼셀자 붙는 종목은 다 수소죠. S퓨얼셀, 범한퓨얼셀, 두산퓨얼셀 나란히 5% 안팎의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이쪽으로도 뭐 6% 안팎의 상승세를 띠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활발한 흐름 띄고 있습니다. 또 최원재 전문가 두산퓨얼셀 예전에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2차 목표가 도전 중인 상황인데요. 수소 전반으로 이제 좀 매기가 오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수소 관련주가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보다 좀 못한 거는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이 좀 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두산퓨얼셀은 계속 적자 못 면하고 있고 뭐 범한퓨얼셀은 손익분기점보다 조금 더 잘 나와요. 뭐 분기별로 실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조금 다른 다른 신재생 에너지 업체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빠졌는데 역시 지수의 움직임만큼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관심은 있었는데 편입을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범한퓨얼셀 오늘 뭐 상당히 강한데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뭐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S퓨얼셀은 지금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뭐 다른 수소 관련 업체들 상승하고 있는 것만큼 뭐 상승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 관련 업체 저는 정부에서 이제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뭐 밀어주니까 뭐 계속 유효한 접근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대신 뭐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은 이렇게 양쪽 지수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이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확신해도 될지 두 분 오늘장 전체적으로 좀 어떤 팁을 주실지 신기수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저는 오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시장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이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등이 오늘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잭스홀 미팅에서 저는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이고 이제 바닥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바닥 나왔나? 그런데 신기수 전문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최원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뭐 하루 반등했다고 해서 이게 다시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전고점 다시 테스트하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락이 좀 멈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몇 차례 더 바닥 확인 과정은 조금 더 거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고점이 확실하게 나와주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반등은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은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은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버티면서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이 뭐 비교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